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우위니아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나마 광주 광산구가 새 정부의 첫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업체. 생산 초성수기인데도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한때 지역 제조업계 대표 강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곳이지만 불과 2년 새 매출도 직원 규모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큰 거래처였던 대우위니아 계열사 경영 악화가 고스란히 협력업체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대우위니아 주요 계열사가 줄줄이 파산하거나 매각되면서 광주 전역에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광주 제조업계를 떠받치던 대들보 기업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까지 불이 나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강제적으로 급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고사 직전인 상황. 최근 정부는 긴급 처방으로 광주 광산구 전역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용 악화 지역을 사후에 지원하던 고용위기 지역 제도와 달리 선제적으로 실업과 실직이 급증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융자폭을 늘리고 사측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달 공식 고시될 예정인데 지역 경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정부 자금이 그냥 지원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광주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라는 게 지역의 생존 위기와 맞닿아 있는 제조업 위기. 새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려면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그에 따른 획기적인 예산 확보까지 뒤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가면 비어있는 상가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오래전부터 상가 공실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상황은 여전한데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입니다. 높은 건물들이 밀집한 골목 사이로 들어가니 이곳저곳에 임대 표시가 붙었습니다. 한 건물의 한층 대부분이 공실인 곳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손님 방문이 쉬운 1층마저 절반가량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들은 대체로 평일 매출에 의존하고 있고 기관 직원들이 서울 등으로 떠나는 주말에는 아예 장사를 접는다고 말합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쉬는 사람 더 많아. 차 쉬는 거 낫지. 왜냐, 인건비.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마저도 어려워졌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기관분들이 이 법인카드를 전혀 안 쓰니까 저도 이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있는 돈 다 까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지금 이제 없어요. 나주시가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을 2년 전 끝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 10곳 중 4곳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를 시작한 2022년 4분기부터 40%를 오르내리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약 3만 9천 명. 교통 중심지도,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 유동인구가 없고 체감 경제는 나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새 정부 등장과 함께 기대가 컸던 공공기관 2차 이전마저 진척이 없어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당장 풀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표본 감시 기관을 5곳에서 2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의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내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5월과 6월에는 3.7%였지만 7, 8월에는 18.5%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도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벼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쌀 생산량도 전국 1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감산 정책에 매몰돼 논에 다른 작물을 키울 것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웃나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을 펼치다 기후 재난 시대의 쌀 정책 실패를 맛보고 증산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의 쌀 정책을 한 걸음 더 들어가 검증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전라북도 김제시. 농민 장수용 씨는 30여 년 동안 고향에서 31헥타르, 축구장 40여 개 면적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대농입니다. 쭉 쌀 농사만 고집하다 현재는 절반 면적에 벼 대신 콩을 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려한 전략작물 재배 사업, 쌀 생산 줄이기에 일단 응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두텁지 않습니다. 이제 농콩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권장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뭐 태풍 한 번만 불고 쌀 수량이 줄어들면은 뭐 논에다가 무슨 콩을 재배하라고 하겠냐. 모두 다 다시 쌀로 전환이 되겠지.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재배 면적에 손대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생산조정제를 시작으로 논타작물 재배 사업,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며 벼 대신 가루쌀,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과잉 생산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대체 작물조차 과잉 생산된다는 것. 2023년 기준 콩 생산 면적이 5,700여 헥타르, 콩 생산량은 42% 증가했고 급기야 올 3월 기준 8만 8천 톤이 정부 양곡 창고에 쌓이며 처리 불가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기조를 바꿔 벼 대신 콩을 심었던 면적을 1만 헥타르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이럴 경우 또다시 논에는 그동안 정부가 감축하려 했던 쌀 농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산에 힘을 실었던 1970년대 120만 헥타르였던 국내 벼 재배 면적은 정부의 꾸준한 감산 정책, 농가 고령화, 쌀 수급 불균형 등을 겪으며 작년에는 70만 헥타르 선도 붕괴되며 69만 8천 헥타르까지 줄어든 상태. 1970년대 1200에서 1300만 톤까지 이르던 쌀 생산량 역시 현재는 300만 톤대까지 감소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 더 정확하게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만 하는 이 같은 정부의 감산 기조가 기후위기 시대에 타당한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패턴이라면 그리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라면 쌀이 근시간 내에 결코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쌀을 줄이려고만 하는 정책의 위험성은 인근 일본의 쌀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50여 년 전인 지난 1971년부터 쌀 감산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170만 2천 헥타르였던 일본의 쌀 재배 면적은 2023년 134만 4천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20%나 감소해버린 쌀 생산량은 정부 판단보다 필요 이상으로 줄어버린 수치였고 급기야 흔했던 쌀의 수급 불안정 사태까지 벌어지며 일본 열도 전역에 쌀 사재기가 속출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관가한 결과인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이 21% 농지를 줄이는 동안 한국이 27%를 줄여버린 걸 감안하면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일본은 80년 만에 최저 강수량, 평균 기온 31도를 웃도는 폭염이 덮치면서 쌀값이 60kg 기준 2만 4천 엔가량으로 3년 만에 2배가 폭등했고 199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米作り
農産物は工場製品と違って計画通りの生産なんかいかない。豊作もあれば不作もある。でやっぱりこの近年の米作りは猛暑の影響もあるんだろうな。5年産は猛暑の影響で非常に米の品質が悪くて 결국 3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쌀을 수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감산 정책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증산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同じような過ち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需給見通しを改善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総理からメッセージもありましたが、これから需要に応じた増産と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も党の方からいろんなお声が 쌀 생산 농가와 재배 면적이 줄고 이상기후 등으로 쌀값이 폭등한 일본. 쌀이 남아돈다던 한국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부산의 노후 아파트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나면서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사상자를 낸 아파트 화재가 대부분 노후 아파트에서 일어난 만큼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은 지 30년 넘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초등생 자매가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8살, 6살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였고 원인은 멀티탭 과부하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992년 준공된 강진의 한 아파트. 소방대원들이 각종 장비를 챙겨 4살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합니다. 아동 등 화재 취약 대상이 있는 가구를 찾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누전 차단 기능이 있는 4,000W짜리 고용량 콘센트와 멀티탭 화재 시 소화를 돕는 패치, 뿌리는 소화기 등도 지급했습니다.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순간 전력 사용량이 2,000W에서 2,500W 정도로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후 아파트에 주로 설치돼 있는 열 감지기 대신 연기 감지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기보다 화재 인지 시간이 7분가량 더 빠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효과적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20년 이상 경과된 전남 노후 아파트는 모두 996개 단지 3,261동. 이 가운데 아동과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는 5,500여 가구가 이번 점검 대상입니다. 현재로서는 4,000가구 정도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후 아파트라든지 또 노후 주택에 사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소방용품을 소방당국은 냉방기 등 소비 전력이 많은 전자제품 사용 시 멀티탭보다는 벽면 콘센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제품과 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콘센트의 허용 용량을 전격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를 낸 전남 지역 아파트 화재는 모두 23건. 이 가운데 78.2%가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세대에서도 감지기 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화재 안전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화가가 2년 동안 그린 수국 그림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점 하나를 찍는데 30초가 넘게 걸린 그의 작품에는 특별한 아름다움과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수국 그리는 여자 로사의 수국은 특별합니다. 다른 그림에는 없는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 시간이 축적돼 있습니다. 로사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점 하나를 찍는데 30초가 넘게 걸립니다. 수국 한 송이를 그리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점을 찍습니다. 짐작조차 하기 힘든 인내와 열정이 만들어낸 그의 수국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름달보다 빛납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오직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 하는 실천, 이게 되게 저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우리들 삶을 돌아보게 한다.
로사는 지난 2022년 광주 남구 장애인 예술단에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을 긋기조차 힘들어 점을 찍었습니다. 작은 점들이 만든 모양이 수국과 닮아서 수국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정성 어린 점들이 모여 알록달록한 꽃밭을 만들고 그곳에 나비가 날아들게 하고 염원의 바다에 노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 로사의 그림은 보는 이를 겸손과 희망, 꿈과 아름다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로사의 첫 개인전은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해당 행위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10명 전원을 소환해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